매각은 시세가 긴장되어 있다. 또 둔각이라는 것은 시세가 되어 있다. 상승 추세는 유효하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세의 축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시세의 연속성은 반드시 둔각으로 갑니다. 작은 것을 볼 때 큰 것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큰 것을 보면서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각도론을 많이 봉으로 짧게 봐서 쉽게 말하면 큰 문제를 이번에는 짧은 거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도론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보통 거론조차 하지 않는 이제 봉 차트를, 봉 패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의 요체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왜 이러한 모습일까 하는 거 생각하는 것들이 요지를 뒤집어 보면 그러한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어느 때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그 추세선을 넘어섰을 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시세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한계는 바로 이 각도의 한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러한 어떤 시장이 지금 있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런 음봉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긴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 떨어졌던 상황과 이 상황의 지지선, 이것이 이제 지지로 이게 지지를 선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 이 지금 시세에서는, 현재, 이 시세에서는 이것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길게 보지만 일단 짧게만 봅시다. 짧게 보면, 하나의 추세의 각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의 추세 각을 형성을 하면, 이거는 뭐냐면, 대중들의 약속입니다. 아무도 약속한 바 없지만, 그냥 대중은, 내가 이 줄을 끄어서 보는 사람도 없지만, 대중이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안정선입니다. 여기서 매수했던, 심지어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이만큼 떨어져도 안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날 내 기분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시장이 길들여주는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충돌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만들어내는 이 각도들입니다. 이것들이 계속 크게 만들어내죠. 그러면 자, 이까지는 내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여기에서 현재 이 단기적으로 약속되어졌던 이 선을 이탈하면, 이때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이 나하고 했던 약속을 내가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지점을 이렇게 벗어난 겁니다. 자,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소위 말하는 약속해내는 이 각도를 되돌아 들어가서 안정권에 들어가면 현재의 내가 이번에 여기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던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상승의 추세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이탈을 하면 뭐냐면 시장이 한번 이 상승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탈함으로써 시장이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네거티브적인 뭔가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안에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을 컨펌, 재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에는 음봉이 나지요. 그 다음에 점프해서 또 음봉이 나지만 이런 식으로 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면 이 전체적인 약속의 거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까지 심리적으로는 이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치명적인 문제로 다시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이 각도를 짧은 각도로 보면 이런 형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삼각형의 나비라 그러는데 이 나비를 가지고 목표치를 도달하고는 방향은 거꾸로 간 겁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짧은 것이지만 이 고점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 추세를 넘어서는 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상승의 폭이 되겠지요. 또 그 앞에 상승의 모습도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승이 있었고
이런 상승이 있었고 이런 상승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긴 상승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약속되어진 현재 이 선상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이 선은 오히려 우리 생각과는 달리 조금의 약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뭐 이런 식의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이 추세를 형성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날카롭고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면은 상승의 탄력과 각도, 쉽게 말하면 시간의 기대값만큼의 상승의 폭을 수치하는 기대값은 커지는 반면 대신에 시장은 델리킷하게 반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이 기회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보통 왜 뭐 눌림목 이런 소리 잘 하잖아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눌림목의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느슨한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것이 확인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각도를 여기서 또 만들어내고 하면서 각도를 이렇게 가면서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를 이 이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넓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상승 1파동을 가진 파동에 3번 파동은요. 거의 대부분의 원칙은 보면 이 각도는 같습니다. 원래 쉽게 말하면 이 3파동의 각도하고 그죠? 1파동의 각도하고는 거의 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이 각도가 같다 그죠? 5파동도 각도가 같은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3파동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파동의 생명이 다한 것은 뭐냐면은 파동이 각도를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동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 개의 파동이 지속되는 것이냐 새로운 파동이 출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파동의 출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현재의 추세가 만약에 1파동이었다면 강력한 3파동의 상승이 남아있을 것이고 현재의 파동이 3파동이라면 5파동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것이고 그죠? 현재의 파동이 5파동이라면 죽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1파동이냐 2파동이냐 3파동이 4파동이 5파동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파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파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파동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현재가 몇 파동인지는 내가 알 필요가 없어도 상승 추세에서 꺾이는 파동은 뭡니까? 그냥 하락의 ABC지요. 일단 변화하고 있다는 냄새는 맡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각도론적 관점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말하는 파동론에서 관점 1파동이 예각일수록 시세는 크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파동이 예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1점 바닥이다 하는 소리가 되거든요. 예각이라는 말은 그 1점 바닥일수록 크다. 두 번째로는 2파동의 조정이 지그재그가 아닌 플랫 조정일 경우에 시세가 크다. 이거는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거죠. 지그재그 파동과 플랫 파동의 차이는 뭐냐 하면 플랫 파동은 각도를 변화시키고 이의 각도를 변화시키고 지그재그는 이의 파동을 유지시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제 해석하는 각도론적 관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플랫 파동은 변화시키고 지그재그는 유지시킨다. 이 파동에서 그 다음에 이 플랫 파동일 때 대시세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각도에 떨어졌을 때 1파동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각이어야 된다. 예각. 그죠? 날카롭게 올라왔다. 그죠? 올라와서
이런 식의 조정을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각으로 와서 이런 식의 조정을 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각도는 이 각도가 아니고 이 각도가 아니고 이 각도가 될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것이라면 3파동의 상승은 이렇게 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그재그일 경우에는 시간 대비 이익을 생각한다면 결국 1파동에서 생긴 기간당 이익의 폭이나 3파동에서 기간당 이익의 폭이나 같아요. 3파동에서 논리적으로 강력한 수익을 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파동에서 기대 이익이 시간당 기대 이익이 이만큼의 시간에 이만큼의 이익이었다면 3파동에서는 이렇게 만약 온다면 시간당 기대 이익은 2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파동론과 각도론의 일단 인트로덕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할까요?